혼자 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학업이나 취업, 이혼이나 졸혼,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죠. 2018년 578만이었던 1인 가구 수는 2019년 기준 600만을 넘었습니다. 1인 가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많아지는 이유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가족이 있어야지, 친구가 있어야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큰 일을 할 때 이제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불러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나친 소셜 로버터의 이제 도피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 다니면 뭐 회식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만남도 많고요. 또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면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 거로부터 좀 독립해서 자기만의 시간,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13년차 1인 가구 이지영 씨. 저녁을 먹기 위해 집 근처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월남쌈은 다 2인분부터 돼요?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납니다. 오늘따라 눈에 띄는 메뉴는 주로 2인분 이상만 파는 음식들입니다. 과연 뭘 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 지영 씨는 혼자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쌀국수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지만 쌀국수도 괜찮습니다. 1인분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마 2인분부터 파니까 친구랑 다음에 먹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산다는 건 이렇게 때로 선택권을 제한당하는 일이기도 하죠. 사실은 메뉴가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 막 전골이라든지 곱창이라든지 뭐 삼겹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다 2인분씩밖에 안 파니까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메뉴만 파는 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뭐 순댓국이라든지 뼈해장국 이런 것만 좀 찾으러 다녀야 돼서 좀 어렵기는 해요. 우리 사회는 아직 4인 식탁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지영 씨는 이른바 혼밥의 세계를 꽤 즐기는 편입니다. 지영 씨는 실평수 7평의 오피스텔에서 삽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해 계절마다 옷 정리가 필수인데요. 이게 사계절 내내 입는 옷인데 사실 두 짝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그냥 안 입는 옷은 제가 정리를 해서 기부하는 데다가 보내려고요. 조금 비싸도 안전한 집을 찾다 보니 좁은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영 씨.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쾌적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택배로 다 싸가지고 고향집으로 보내고요. 또 다음 계절 시작되기 전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서 다시 택배로 받아요. 다음 집은 사실 그렇게 옷방으로 쓸 수 있는 약간 투룸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계획도 있어요. 그 외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또 있죠.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혼자 살다 보면 뜻밖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눠 할 수 있는 가사 노동을 혼자서 다 해야 하죠. 부지런해야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영 씨는 짬짬이 부업도 합니다. 학습용 인공지능 구축을 위해 사진 등 인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일인데요. 근데 이거 진짜 온라인으로 하는 인형 눈알 붙이기 같아요. 저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한데 방금 그렇게 사진 한 장 하면은 500원? 그래서 아까 눈알 붙이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알차게 쓰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집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때 좀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좋다는 지영 씨.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좀 제가 제 자신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저 같은 1인 가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나이 39의 이소희 씨. 혼자 산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소희 씨의 취미는 장난감 블록 조립인데요. 너무 신나요. 이거는 솔직히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주위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취미 생활을 합니다. 이런 게 혼자 사는 낙입니다.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요거 만드는 데에만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잡생각이 안 들고 너무 좋아요. 시간도 잘 가요. 짜잔! 성공 하나 만들었어요.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데 부모님은 걱정이 많습니다. 집에서 난리거든요. 빨리 선 봐서 시집 가라고. 왜 빨리 안 가냐고. 그래서 사실 그 연말에 집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엄청 또 부모님을 또 설득시키고 왔는데 뭐 걱정하시겠죠? 엄청. 연구원으로 일하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만 어떨 땐 계속 혼자 살아도 될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아직은 제도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에서 불리합니다. 미혼 1인 가구는 청약 자격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해도 청약 가점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죠. 너무 속상해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없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유리처럼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가점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보통 다 뭐 신혼부부여야 되고, 뭐 가족이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결혼을 해도 아기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저한테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면 소희 씨는 드라이브를 즐기곤 합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 홀로 사는 삶의 매력이라는 소희 씨. 새해 아침 신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집 근처 계룡산입니다. 가는 길이 편치 않더라도 그래도 꿋꿋이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는 소희 씨. 사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주위에서 왜 결혼을 안 하냐. 당연하게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거를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굳이 거기에 맞추지 않고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저한테는 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저 자신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소희 씨 같은 1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와 정책은 그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주거, 소득, 세금,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주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108배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홍지우 씨. 올해 나이 46. 1인 가구 경력이 무려 26년입니다. 뭐 학교를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일단 성인이 되니까 독립을 하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됐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제 회사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좋은 인연을 못 만나서 혼자 계속 이렇게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요즘 혼자 사는 것을 혼삼이라고들 하는데요. 홍지우 씨가 생각하는 이른바 혼삶의 조건은 체력입니다. 네, 오늘 날씨 되게 좋네. 네, 날씨 말타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 뭐 타요? 오늘 홍지우님 보니타. 보니타고, 오전에 좀, 회원님들이 좀. 홍지우 씨의 건강관리법은 승마.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화가 난 채로 말을 타면요, 말도 굉장히 불안해요.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 예민한 동물인 게, 말은 피부를 파르르 떨면서 떨어뜨릴 만큼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승자의 기분 상태를 너무 잘 알아채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도 타고 즐겁게 타려면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났을 때 그렇게 걷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을 또 다스리게 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네.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 검도, 스키, 스쿠버 다이빙 등 안 해본 운동이 없다는 홍지우 씨. 그중에 승마를 가장 좋아합니다. 말을 타면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진다는데요. 잡념 자체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200~300kg 혹은 300~400kg 큰 육중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게 말인데 100kg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교감을 하고 어떻게든 리더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말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저한테는 이게 마치 명상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기 때문에 전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 홍지우 씨는 그렇게 홀로 사는 삶을 위한 근육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홍지우 씨는 보이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년째 단골 손님이자 지인인 차재현 씨가 찾아왔습니다. 대용포 노차 처음 드시는데 전에 드셔보셨어요? 대용포 오룡차 아닌가요? 일반 분들이 이제 드셔보시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10년 전에 35년 됐던 거니까 아껴두고 있었죠. 손님인 차재현 씨도 요가 학원을 운영하며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차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고 고민거리도 함께 나누죠. 혼자 지내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진 잘 않아요. 제가 좀 상담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조금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분들의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독립하시는 거를 혼자 사시는 걸 좀 권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소비에 관련된 것도 들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그 시간 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홍지우 씨는 일과 취미,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냥 단순한 외로움? 하지만 지난 시간 혼자 산다는 이유로 종종 사회성을 의심받곤 했죠.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좀 불편하게 보인다든지 부족함이 있는 듯한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좀 사회적인 시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계속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이 가끔 있어요. 여자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되게 나약하거나 약하고 그런 부류를 이렇게 생각해서 불편함을 주시는 분들도 있죠. 가족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로 가족을 이룬 게 아니듯 혼자 사는 사람들도 특별한 이유로 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삶의 형태가 다를 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사회적 편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19년)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사회 부적응자, 외톨이, 비혼주의자, 경제적 무능력자라는 편견이 많았습니다. 1인 가구 600만 시대. 그러나 아직 1인 가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